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3주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대학생활을 1학년들은 못하니까 좀 아쉽지요? 많이 아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이 넘어가니까 그 어떤 2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수업만큼은 더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편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2주차 때 말씀드렸겠지만 만남이라는 어떤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나 우리는 대학 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 또 맞고 있고 현재 맞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학기 때는 아마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근데 11월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업은 두 번째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관과 직업의식, 현대인의 직업관, 한국인의 직업의식, 직업보상, 직업의 실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런 것들 한번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직업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직업관을 살펴보면 과거라는 것은 어때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기속적 지위였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이라는 신분이 아니다면은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장령실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예는 극히 드물었고 기속적 지위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출생시부터 결정되는 지위를 기속적 지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식도 당연히 백정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백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기속적 지위입니다. 이제 우리 신분 제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현재의 직업과는 획득적 지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 상농공상이었습니다.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생각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았고 공업을 하는 사람, 뭔가 만드는 사람 또는 장사치를 가장 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료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조선시대 후반기에 와서는 어 사업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양반 그 신분을 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인제 돈이 상이 제일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상이 가장 높이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너무 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식으로 또 바뀌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헤시오도스가 말하기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귀천이 없다 말하지만 있었으니까 그 말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직업이 귀천이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어떤 또 그다음에 어떤 나의 부가가치를 부차적인 것도 나의 욕구를 해결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죠. 자, 미국 링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직업은 없다. 다만 정당한 노동 대가 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지요.
링컨은 참 그 시절에 귀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직업은 없다. 다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빨리 어떤 그 정보를 알아서 어떤 거를 막 투자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대가 없이 조금 얻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직업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업관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획득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획득적 지위입니다. 네 노력으로 너 직업 선택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사실은 자, 교육의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학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역할도 현재의 직업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획득적 지위라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는 특히나 막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때는 정말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판검사가 된다거나 또는 의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음, 지위를 획득을 했잖아요. 직업을 또 획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게 어려워진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사법고시 자체가 없어져나서 롤스쿨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학비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또 역량도 필요하다. 근데 또 요즘은 개인 과외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이 교육의 역할을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재는 직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획득적 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기천은 소득, 권력, 존경도에 따라서 직업의 기천이 결정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기천은 분명히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 기천을 따진다면 굳이 소득이나 이 사람들의 권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경도에 따라서 기천이 나눠지지 않느냐.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득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권력이고 그 다음에 존경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가에 의해서 현대의 직업은 획득적 지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식인 번개 조태훈 차별화 전략 해가지고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 옛날 물론 조선시대 개화기 이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고 이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소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빈부격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취업에 영향을 준다. 아무리 저기에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것도 있잖아요. 은수저, 나무수저가 정확히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은 원래 흙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수저, 나무수저가 정확한 표현인데 금수저, 흙수저로 이렇게 변환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자조적인 말에 유행하고 있지만 노력과 자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팍팍팍 밀어준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나를 케어를 못 해줘. 그런 사람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과 인간의 자유의 의지대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너가 안 했잖아. 너가 노력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누누이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이런 하고자 하는 마음을 돈 주고 사고 싶다. 그것을 우리 새끼들한테 주고 싶다. 근데 그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죠. 대학교 4학년인데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알고 있어. 그렇지만 행하지 않잖아요. 내가 도서관 가서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라 하는 동안, 내가 취직하는 동안 죽게임을 살기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버려야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지 않으면 좀 늦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내 앞으로의 직업, 앞으로의 남은 인생, 100년, 80년을 결정하는 시기가 4학년이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죽으라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유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 의지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늘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액 사교육으로 명문대 진학, 또다시 부와 학력을 대물림 받는다. 이게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보다는 용이 용을 낳고 봉이 봉을 낳는다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지금 현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나왔겠지요. 그렇지만도 교육은 우리에게 늘상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에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져 기회가 많이 생겼다. 꼭 가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꼭 가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핍이 나를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자, 학생들 중에서 조금 여유 있는 애들은 어때요? 물론 마음은 여유로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 가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결핍이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려고 하는 마음, 즉 의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이 참 위대하지요. 저는 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심리학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이 왜 인간인가? 이 진화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됐는데, 생물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되게 된 동기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도전입니다. 도전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획득적 지위가 맞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직업의 가치관은 뭔가? 첫 번째로 생계유지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생계유지가 먼저겠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합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렇다. 부모로부터 독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하게 되면. 그럼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직업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거는 단지 보수지향적 직업관이다. 단지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을 직업을 갖는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이지만 다른 것도 또 중시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성의 발휘의 장이다.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직업의 가치관은 첫 번째로 생계유지 수단이고, 두 번째는 개성 발휘의 장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계유지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개성의 발휘의 장은 내면적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내면이 또 만족해야 또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적 가치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할의 실현이 중요하다. 기여지향적 직업관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는데 정말 개업해가지고, 물론 이제 경력을 쌓아서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겁나 벌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꼭 내 직업을 돈으로 목적을 취하지 않고 민선 변호사라든지 국선 변호사라든지 이런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나의 직업관, 가치관에 따라 어떤 돈보다는 정의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보수냐 정의냐에 따라 자기의 삶도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월급은 적더라도 NGO 활동 같은 경우를 하면서도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 나는 그래도 돈이요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나는 살면서 돈은 적당히 있으면 돼. 내 내면의 가치가 더 커. 또는 나는 모든 걸 떠나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직업관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덕업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취미가 나의 직업이 되고, 직업이 돼서 그걸로 돈을 벌면은 엄청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직업으로 하니까 또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덕업이 일치가 된다면, 자기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것들이 일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많이 없지요. 자, 덕후를 어덕후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을 은어로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좀 다른 말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본 말을 좀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보세요. 덕후, 어덕후, 이런 말, 우리 좋은 말도 있을 텐데, 한번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만든 지금 단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덕업일치라는 것은 자신의 취미가 곧 직업이 되는 것을 덕업일치라고 한다. 자, 취미가 직업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게임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내가 잘해서 게임 업계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게임 실컷 할 거야. 게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 제작, 기획,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도 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만 한다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만 또는 원하는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덕업일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 갖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정말 내가 어떤 취미가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푹 빠지고 싶다. 그럼 어떤 본업을 가진 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상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자,
존경하는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실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상위 5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적 보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가 봐요. 그리고 내면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렇게 순서를 둔다고 합니다.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내면이고, 세 번째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은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지금 2014년 연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쾌적한 근무 환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수 지향적 직업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보수를 좀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내가 가치를 가장 둔 것은 돈이지만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안정, 고용 안정,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경하는 신뢰하는 직업 상위를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는 소방관이 8.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의사가 가장 높았네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미국은 과학자,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 번째가 의사고, 여기는 세 번째가 소방관이네. 미국하고 비교를 하자면요. 그 다음에 4위가 교사.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상위 5개 중에서. 그렇지만 미국은 군인이었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5번째가 교수입니다. 미국은 엔지니어네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사랑 교수,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은어를 많이 써서 교사들은 무지하게 욕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었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경하는 직업 상위 5개 중에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도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관심받고 있다,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사들은 우리 때하고 다르구나. 우리 때는 좀 편애도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요즘은 거의 편애도 안 하고 정말 학생들한테 따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 학생들은 약간은 소외된 학생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다, 이런 설문을 받았을 때 우리 사회가 참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 상위 5개 중에 교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희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하위 5개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실망스러운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근데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상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들은 조금 강성이긴 하지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직업도 하위 직업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왜 하위 직업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위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수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가수들은 자기의 다시 태어나도 가수가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수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조사로는 하위의 5개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하고 약간 어긋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